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주 북구청 12월 정보화 교육 윈도우 10 꿀팁 배우기 강좌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강 가상 데스크톱과 창 관리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윈도우 10에 추가된 작업 보기 화면을 숙지하시고요. 작업 보기 화면에 최근 작업 내역을 지우는 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 데스크톱 화면을 자유롭게 만드시고 이동하시고 지우는 방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창을 전환하고 배열하는 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윈도우 10의 획기적인 기능인 가상 데스크톱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데스크톱이란 여러분이 마치 여러 개의 모니터를 PC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의 바탕화면이 아니라 2개, 3개 추가적으로 바탕화면을 생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창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을 바탕화면별로 분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상 데스크톱 설정을 저희가 해보기 위해서 작업 보기 도구가 작업 표시줄에 나와 있는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작업 표시줄 빠른 실행 도구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작업 보기 도구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도구가 나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작업 보기 도구가 나와 있지 않다면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서 꺼내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자, 이러한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작업 보기 단추 표시라고 보이시죠? 저는 체크가 되어 있어서 화면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분은 클릭하셔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작업 보기 도구 왼쪽 하단에 나와 있으시죠? 확인되셨습니까? 그러면 왼쪽 하단에 작업 보기 도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은 작업 보기 화면인데요. 현재 제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열려있는 창 목록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제가 열어봤던 페이지나 찾아봤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했던 여기로 한번 다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그때 찾아봤던 그 내용이 그대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자, 제가 기존에 길찾기를 해봤던 그 내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일단 제가 닫겠고요. 다시 한번 왼쪽 하단에 작업 보기를 클릭을 해서 다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제가 이 PC로 했던 작업 내역이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기록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작업 보기 화면은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창도 확인하실 수 있고 최근에 제가 사용했던 PC 사용 내역, 그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선 작업 보기에서 나가 보겠습니다. 빠져나가실 때는 여러분 키보드 왼쪽 상단에
ESC라는 키가 있죠. 나오셨습니까? 현재 바탕화면으로 나오셨죠. 자, 그러면 저희가 설정 앱 한 번만 들어가 볼까요? 설정 메뉴로 들어가실 때는 단축키가 뭐였죠? 네, 이제 아시죠? 자, 윈도우 키, 키보드 왼쪽 하단에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서 알파벳 I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I를 누르시면 저처럼 설정 앱으로 들어와 주시죠. 들어오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작업 보기에 보셨던 최근 사용 기록 있죠. 다시 말해 타임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타임라인 부분에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내역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여기 개인정보 메뉴에 오셔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오시면 이러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보실 메뉴는 왼쪽에 활동 기록이라는 메뉴입니다. 제가 이 PC에서 했던 작업 기록을 할 건지 여부를 세팅하는 곳입니다. 활동 기록 클릭하겠습니다. 활동 기록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치에 내 활동 기록 저장이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가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셨던 작업 보기 부분에 제가 작업했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작업 내역을 기록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체크 표시를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면 작업 기록이 남지 않고요. 체크를 하시게 되면 최근에 제가 작업했던 기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해제를 했지만 여러분은 원하시는 형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제가 하는 작업들을 기록에 남기지 않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원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기록에 남아있는 부분도 지우고 싶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활동 기록 지우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그 내용, 조금 전까지의 기록을 제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우기를 클릭하시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활동 기록이 모든 장치에서 지워집니다 라고 나타나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지워졌는지 보겠습니다. 우선은 설정 앱은 닫게 하고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하단에 작업 보기 클릭하시죠.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아까는 보셨던 타임라인 기록이 지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도 변경되셨습니까? 그래서 먼저 저희가 작업 보기 화면에 들어오는 방법과 작업 보기 화면에는 최근 작업 기록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 기록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기록에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작업 보기 화면에서 빠져나가겠습니다. 키보드 왼쪽 상단에 ESC 누르셔서 저처럼 바탕화면으로 나오십시오. 자, 오늘 정말로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가상 데스크톱 설정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보시는 이 작업 화면에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화면에는 저번에 배우셨던 인터넷 창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실행을 해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창을 제가 이렇게 제목 표시줄을 잡고 끌고 와서 가운데에 놓겠습니다. 경계에서 이렇게 조금 창을 최대화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작은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현재 화면에는 제가 인터넷 창을 실행을 해 두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작업 보기 가실까요? 제가 먼저 메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고요. 메뉴가 숙달이 되시면 조금 후에 단축키로 하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작업 보기 클릭하시고요. 작업 보기 화면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실행했던 인터넷 창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 창을 제가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 조금 전에 바탕화면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시죠? 다시 작업 보기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작업 보기 화면 제일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더하기 새 데스크톱이라고 보이시죠? 가상 데스크톱, 즉 화면을 하나 더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새 데스크톱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시죠. 데스크톱 1, 데스크톱 2라고 해서 추가가 됐는데요. 조금 전에 처음부터 있었던 화면은 데스크톱 1번이 되겠고요. 저희가 새롭게 생성한 바탕화면은 데스크톱 2가 되겠습니다. 새로 생성된 데스크톱 가보시죠. 데스크톱 2를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오시게 되면 똑같은 바탕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바탕화면도 깨끗하고요. 아래쪽 작업 표시줄도 아무것도 실행이 되어 있지 않죠. 깨끗하게 다시 생성이 되었죠. 즉 하나의 모니터에서 보이고는 있지만 또 다른 화면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가상 화면에도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한글을 실행을 해 보겠고요. 여러분은 다른 프로그램 창을 실행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제가 빈화면으로 해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한글 창도요. 최대화 말고 작은 크기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전 크기로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다른 프로그램 실행하셔도 됩니다. 제가 화면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구분하기 쉽도록 각각의 화면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되셨으면 다시 작업 보기 가시죠. 작업 보기를 클릭하십시오. 클릭하고 오시면 자, 위쪽에 데스크톱 2가 선택이 되어 있고 현재 제가 실행해 놓은 한글 문서가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제가 기존의 화면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데스크톱 1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해보겠습니다. 데스크톱 1에서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처음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실행해 두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인터넷 화면이 나오시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아래쪽에 작업 보기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데스크톱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스크톱 2에서 클릭하시고요. 클릭하고 오시면 화면이 또 달라졌죠. 그래서 조금 전에 실행해둔 한글이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작업 보기 가겠습니다. 작업 보기에서 클릭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화면 바꿔가면서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은 제가 창을 하나씩만 열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요. 그러면 업무용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여러 개를 실행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 화면도 실행을 해 놓고 메일 확인하는 화면도 실행해 놓고 또 한글이나 엑셀 같은 일반 서류 작업하는 창도 실행을 해 놓고 또 그 와중에 메신저 같은 것도 실행을 해 놓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프로그램 창을 많이 실행해 두게 되면 이 화면 저 화면 왔다 갔다 할 때 되게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 데스크톱을 사용해서 업무용 화면과 또는 개인적으로 보는 화면, 이런 것들을 화면상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의 화면에 전체적인 것을 펼쳐 놓는 것보다 조금 분리를 해서 펼쳐 놓으시면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하시겠죠. 그런 의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메뉴를 클릭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복잡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메뉴는 어쨌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라서 제가 먼저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가상화면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제가 추가했던 데스크톱 2를 한번 지워 볼까요? 마우스를 데스크톱 위에 이렇게 올리시면 자, X라는 닫기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된 데스크탑은 지워졌고요. 한글 프로그램 어떠세요? 닫아지지 않았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에서 한글 클릭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화면에,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실행해 뒀던 처음 화면에 한글 그대로 넘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중이던 창을 하나로 다시 합쳐주죠.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창은 일단 모두 닫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닫으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작업 보기 오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창을 닫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원래의 화면으로 나오시죠. 작업 보기에서 빠져나오실 때는 ESC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빠져나오셨습니까? 자, 가상 데스크톱이라는 기능이 어떤 건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편리하게 사용하시려면 단축키를 숙지하셔서 쓰시는 게 편리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단축키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보기 화면으로 들어가실 때는 자, 키보드 왼쪽 하단에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서 탭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작업 보기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ESC 누르시면 빠져나오시죠? 다시 한번 윈도우 탭 들어오셨습니까? 확인하시고요. 다시 ESC 하겠습니다. 작업 보기 키는 윈도우 탭 키입니다. 되셨죠? 그럼 저희가 조금 전처럼 화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실행해 두고 화면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화면에는 제가 인터넷 창 실행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실행되셨나요? 현재 첫 번째 화면에는 인터넷 창을 실행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화면을 만들고 싶습니다. 새로운 화면, 가상 데스크탑 화면을 추가하실 때는 자, 키보드 왼쪽 하단에 윈도우를 누르시면서 컨트롤 D가 되겠습니다. 알파벳 D. 윈도우 컨트롤 D입니다. 그러면 뭔가 화면이 샥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새로운 화면이 추가가 됐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에는 다시 한글을 실행하겠습니다. 한글에서 더블 클릭하죠. 자, 한글창 실행되셨습니까? 한글 아니면 다른 인터넷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 실행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화면에는 인터넷 창을 띄웠고요. 두 번째 화면에는 한글을 실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화면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셔야 편리하겠죠?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는 왼쪽이거든요. 자,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동시에 방향키 있죠? 방향키 중에 왼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윈도우 컨트롤 왼쪽 방향키입니다. 들어오셨나요? 처음 화면 맞죠? 다시 오른쪽 화면으로 가시려면 윈도우 컨트롤 오른쪽 방향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윈도우 컨트롤 왼쪽 가면 첫 번째 화면, 윈도우 컨트롤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두 번째 화면으로 오겠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단축키를 기억을 하셔야 가상 데스크톱 기능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작업보기 가볼까요? 윈도우 누르시면서 탭키. 그러면 저희가 만들었던 데스크톱 1과 데스크톱 2가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되셨습니까? 네. 데스크톱 2번에서 제가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클릭하고 오죠. 이번에는 추가했던 이 두 번째 화면을 지워보겠습니다. 추가한 가상 데스크톱 화면을 삭제하실 때는 윈도우 컨트롤 F4키가 되겠습니다. 윈도우 컨트롤 F4키를 누르시면 현재 가상 데스크톱 화면이 삭제가 되고요. 그 화면에 실행이 되어 있던 한글 프로그램 창이 첫 번째 화면으로 넘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삭제가 잘 됐는지 작업보기 가보겠습니다. 윈도우 탭키 누르시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가상 데스크톱 화면 삭제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두 화면에 실행됐던 프로그램들이 한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ESC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들은 제가 먼저 닫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상 데스크톱 화면 생성하는 것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메뉴를 숙지를 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단축키를 여러분이 정확히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상 데스크톱 화면 추가는 윈도우 컨트롤 D였습니다. 추가되죠? 윈도우 컨트롤 D 또 누르시면 또 추가가 되겠습니다. 화면은 여러 개 만드실 수 있고요. 자,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때는 윈도우 컨트롤 왼쪽 방향키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윈도우 컨트롤 왼쪽 방향키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죠. 다시 반대로
추가된 두 번째, 세 번째 화면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는 윈도우 컨트롤 오른쪽 방향키가 되겠습니다. 넘어오시죠? 윈도우 탭키를 눌러서 다시 들어와 보시면 현재 상단에 3개의 데스크탑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세 번째 데스크탑을 클릭해서 또는 ESC를 눌러서 오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세 번째 화면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새롭게 추가하셨던 2개의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추가된 2개의 화면을 지우실 때는 윈도우 컨트롤 F4키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윈도우 컨트롤 F4. 제가 2번을 눌러서 추가했던 2개의 화면을 삭제했습니다. 다시 한번 윈도우 탭키를 누르셔서 추가했던 화면이 지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ESC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상 데스크톱 관련 단축키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연습해 보셔서 유용하게 이 기능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창 관리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PC에서 작업을 할 때 하나의 프로그램 창만 열어놓고 작업하진 않죠. 사용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의 창을 열어놓고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창을 관리하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바탕화면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서너 개 정도만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인터넷 실행할 수 있는 엣지도 실행을 하고요. 더블 클릭. 네,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네, 최소화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도 실행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최소화하겠습니다. 엑셀도 제가 실행을 해 볼게요. 여러분은 저랑 똑같은 화면으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바탕화면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또는 시작 메뉴에서 한두 가지 또는 서너 가지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도 제가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도 실행을 해 볼까요? 네, 파워포인트도 더블 클릭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도 빈 문서 상태로 제가 최소화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을 보시면 4개의 프로그램 실행이 돼서 최소화되어 있죠. 우선 저희가 프로그램 창을 왔다 갔다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자, 작업 표시줄에서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클릭해서 왔다 갔다 하시죠? 제가 한글을 클릭하면 한글 창이 나타나고, 그쵸? 엑셀을 클릭하면 엑셀이 위로 나오고요. 다시 인터넷을 클릭하면 인터넷이 위로 오죠. 또다시 한글을 하려면 작업 표시줄에서 또 한글을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쵸?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자, 다시 바탕화면 나와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윈도우 D라는 키 말씀드렸죠.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면서 알파벳 D를 누르시면 바탕화면으로 빠져나오십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키보드 왼쪽 하단에 Alt키를 누르시면서 탭키를 눌러보시면 제가 지금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작업 표시줄에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이 나타나죠. Alt키를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간의 이동이 되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엑셀을 실행하고 싶다. 엑셀에 커서가 왔을 때 손을 떼시면 이렇게 엑셀이 실행됩니다. 다시 한번요. Alt키를 누르시면서 탭키를 누르시고요. Alt키는 계속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시면 프로그램 간의 이동이 되죠. 이번에는 제가 인터넷을 실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에 커서가 왔을 때 키보드 Alt키도 손을 떼시면 인터넷 창이 화면 위로 나타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저희가 작업 표시 줄에서 일일이 클릭해서 실행하기도 하지만 Alt 탭 키를 사용해서 실행된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서 바탕화면에 꺼내실 수가 있습니다. 해보셨죠? 다시 한번 키보드 왼쪽 하단에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서 알파벳 D를 누르겠습니다. 윈도우 D를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나오세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창 배열하는 방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업 표시줄에 실행된 프로그램 중에 한글을 클릭해서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글 작업을 하는데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엑셀 화면을 일일이 클릭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화면에 한글과 엑셀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배열을 한다면 더욱더 편리하겠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배열하는 방법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을 제가 오른쪽에 배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글을 쭉 끌고 오셔서 화면의 오른쪽 벽면에 마우스가 닿았을 때 손을 떼시면 이렇게 한글이 화면의 절반 사이즈로 오른쪽에 배열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왼쪽 부분에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배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클릭하시면 되죠. 자, 엑셀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엑셀, 오른쪽에는 한글 창이 배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배열을 취소하시려면 프로그램 창 중에 하나를 제가 최대화를 하면 이렇게 한글이 최대화가 됐고요. 다시 한번 제가 윈도우 D를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프로그램 창을 화면에 3개를 배열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글을 화면 위로 띄우겠습니다. 한글을 클릭하셔서 화면으로 한글이 나타나면 지금 현재 최대화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전 크기로 돌리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조금 전과 같이 한글은 제가 오른쪽에 배열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글은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가 오른쪽 벽면에 닿았을 때 손을 떼시면 한글이 화면 오른쪽에 절반으로 배열이 됐고요. 이번에는 엑셀을 왼쪽 위쪽에 배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엑셀을 클릭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제목 표시줄을 잡고 이렇게 끌어 빼시면 엑셀이 이렇게 빠지죠. 그 상태에서 화면 왼쪽 끝 모서리 있죠? 왼쪽과 위쪽이 만나는 모서리 쪽으로 엑셀을 이렇게 끌고 오셔서 마우스가 모서리와 맞닿았을 때 손을 떼시면 엑셀이 이렇게 화면에 왼쪽 위쪽으로 배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가 인터넷을 배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터넷 화면 있죠? 인터넷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화면에 창이 3개로 배열이 됐고요. 제가 원하는 형태로 배열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자, 다시 한번 윈도우 D를 누르셔서 바탕화면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창을 한 화면에 4개로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직접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글부터 화면에 실행할까요? 한글을 클릭하셔서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시고요. 한글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 배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글 프로그램 창에 제목 표시줄을 잡고 오른쪽 모서리 있죠? 오른쪽과 위쪽이 만나는 모서리에 마우스가 닿았을 때 손을 떼시면 이렇게 한글이 4분의 1로 화면의 4분의 1로 오른쪽 상단에 배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화면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은 왼쪽 상단에 배열해 볼까요? 제목 표시줄을 잡고 쭉 끌고 오셔서 왼쪽과 위쪽이 만나는 모서리에서 손을 떼시면 이렇게 배열이 됐습니다. 이제 눈치채셨죠? 자, 아래쪽도 직접 한번 배열을 해보십시오. 엑셀을 제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고요. 엑셀 창은 왼쪽 하단으로 배열하겠습니다. 엑셀 창을 쭉 끌고 오셔서 마우스가 왼쪽과 아래쪽이 만나는 모서리에 닿았을 때 손을 떼시면 되고요. 3개가 배열이 되면 나머지 마지막 프로그램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나타나시죠? 그럼 제가 인터넷을 오른쪽 하단에 배열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화면에 4개의 프로그램이 4분의 1 사이즈로 배열이 됐습니다. 이제 자신있게 배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다시 한번 윈도우 D를 눌러서 바탕화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가상 데스크톱 화면 설정하는 것과 프로그램 창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그리고 화면에 적당한 크기로 배열하는 방법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윈도우 10에 새롭게 추가된 작업 보기 화면을 살펴보았고요. 작업 보기 화면에서 최근에 작업 내역이 남아있는데 그걸 지우는 방법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상 데스크톱 화면을 저희가 마음대로 만들고 지우는 방법을 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 창을 쉽게 전환하는 방법, 배열하는 방법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